자, 시작합시다. 지금 TCC 보고 있는 친구들은 요 책이죠.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 여기 셀프 스터디 기본편,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스스로 혼자 해석을 하고, 또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질문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해 줄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했었는데,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을 것 같은데, 문법 문제는 제가 정리를 해드릴 것 같아서, 앞으로 이제 이 TCC를 통해서 1회, 2회, 3회 쭉 나가면서 문법 문제는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1회 9페이지 21번 보도록 합시다. 앞에 타이틀 보셨죠? 1회 9페이지 21번인데, 자, 지금 필기할 공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현강에 있는 친구들은 좀 따로 필기할 공간을 좀 마련하시고요. 아니면 포스트잇 같은 것으로 나중에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필기는 결국은 이 책에 다 붙여 놓으셔야 됩니다. 딴 데 필기해 놓고 그걸 따로 놔두시면 안 되고, 나중에 따로 다른 데다 필기를 하더라도 포스트잇을 붙여서 다시 여기다가 다 해서 요 책 한 권으로 끝내셔야 됩니다. 알았죠? 자, 이제 21번에 A번 합니다. 자, A번 보시면 and 다음에 found를 쓸 건지 finding을 쓸 건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9페이지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and 다음에 found를 쓸 건지 아니면 finding을 쓸 건지 물어봤다고 합시다. 그러면 and를 일단 세모해 볼까요? and를 세모해 보시면 얘들아, 우리가 and 다음에 어떤 형태를 물어본다는 건 그런 걸 우리가 무슨 구조를 물어보는 문제죠? 병렬 구조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and 다음에 found란 동사의 과거형이 나오면 and 앞에도 언젠가 동사에 뭐가 나와야 돼요? 과거형이 나와야 되고, and 다음에 ing가 나오면 and 앞에도 뭐가 나와야 돼요? ing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럼 얘를 볼까요? 얘 봤는데 앞에 보니까 지금 일단은 and 다음에 뭐는 안 나오죠? ing는 안 나옵니다. 그쵸? 근데 and 앞에 그러면 동사의 과거형은 나오는가 했더니만 나오는군요. 뭐가 나오죠? 시작? stood가 나오는군요. 그쵸? 그래서 stood가 1번이고요. and를 세모하시고 found가 2번입니다. 그쵸?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답이 found라고 봤을 때 found 앞에 생략된 건 뭐밖에 없죠? I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쵸? 그렇게 문제를 푸는 건데, 이게 지금 1학년 모의고사보다니까 좀 쉽게 출제가 됐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잘 봐요. 요즘엔 출제가 어떻게 되냐면, and 다음에 find가 나오고요. and 다음에 to find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and 앞을 가면, and 앞에도 이렇게가 되어 있고, and 앞에 to 부정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에 걸릴지, 얘가 여기에 걸릴지를 각각 뭐 해보셔야 돼요? 해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알았죠? 해석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and 다음에 동사의 과거형이 있는데 앞에 보니까 동사의 과거형은 있죠. 하지만 앞에 뭐는 없어요. ing는 없었죠. 그래서 답이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 문제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and 다음에 found도 있고 and 다음에 to find도 있어요. 근데 and 앞에 보니까 앞에 과거형도 있고 to 부정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붙을 수도 있고 여기에 붙을 수도 있다고요. 따라서 앞에 무엇이 생략되었는가를 판단하셔서 반드시 뭐 해봐라? 해석을 해보란 얘기입니다. 알았죠? 여기에서 더 진화된 형태는 뭐냐면 and 다음에 found의 밑줄만 걷어 있는 겁니다. 밑줄만 걷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보면 앞에 동사의 과거형도 있고 앞에 to 부정사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밑줄이 거져 있다는 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럼 일단 여기에 정말로 제대로 걸리는 게 맞는지 아니면 앞에 and 앞에 동사에서 나올 수 있는 다른 형태 즉 to 부정사도 있으니까 혹시 얘가 뭐가 아닐까? to 부정사도 아닐까 한 번쯤 생각해보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동사의 과거형이 아니라 to 부정사가 된다면 앞에 생략된 부분이 다르겠죠. 그쵸? 얘가 생략된 부분이 다를 거고 얘가 생략된 부분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어디가 얼마만큼 생략되었는지 반드시 역시 뭐 해보셔야 돼요? 해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알았죠? 이해되시죠? 따라서 A번은요. 다행히도 이런 유형도 아니고 이런 유형도 아니니까 답은 그냥 뭐가 된다? found가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얘들아 맨 앞에 I가 주어라고 써보시고 A번에 found를 동사라고 써보세요. 썼죠? 그 다음 줄에 it 밑에 주어라고 써보시고 다시 was 밑에 동사라고 써보세요.
썼죠. 여러분 써놓고 보니까 뭐가 됐죠? 주어 동사 쓰고 다시 주어 동사 썼죠. 여러분 원래 주어 동사가 나오면 가운데 뭐가 생략됐죠? 시작. 접속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쵸? 그럼 원래 여기는 뭐가 있었다 얘들아? 대시 있었다. 그쵸? 대시 이끄는 접속사가 있었는데 여러분 주어 동사 주어 동사에서 이 대은 주로 뭐가 잘 되죠? 생략이 잘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주어 동사가 연달아 나오면 가운데 뭐가 생략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대시 생략되었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문제가 없고요. B번 별표합니다. 자, B번 별표하시면 지금 some of which를 쓸 건지 some of what을 쓸 건지 물어봤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 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지금 뭘 할 거냐면 이제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잠깐 배워볼 건데 관계대명사입니다. 먼저 관계대명사 which가 있고요. 관계대명사 that이 있고요. 관계대명사 what이 있습니다. 자, 써보세요. 여러분 관계대명사 which는요. 앞에 선행사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앞에 선행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선행사가 뭐죠? 얘들아? 사물이죠. 사물이 선행사죠. 그쵸? 그러면 관계대명사 that은요. 선행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데 뭐예요? 사람도 되고 뭐도 돼요? 사물도 되죠. 사람도 되고 사물도 됩니다. 그쵸? 여러분 관계대명사 what은요. 선행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which that을 쓸 건지 what을 쓸 건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뭐를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렇죠. 선행사를 보고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바로 앞에 콤마 바로 앞에 콤마 여러분 which는요 바로 앞에 콤마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올 수 있어요? that은 바로 앞에 콤마가 오나요 못 오나요? 못 옵니다. what은 바로 앞에 콤마가 오나요 못 오나요? 못 옵니다. 알았죠? 여러분 바로 앞에 콤마가 오는 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무슨 용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계속적 용법이라고 얘기하죠. 역시 그 용어 자체는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바로 앞에 콤마가 오느냐 못 오느냐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 전치사는요. 바로 앞에 전치사. 여러분 which는요. 바로 앞에 전치사 오나요 못 오나요? 오죠. 여러분 많이 봤잖아. in which, for which 많이 보지 않았어요? 올 수 있습니다. 자, that은 바로 앞에 전치사 오나요 못 오나요? 못 옵니다. 여러분 what은 전치사 앞에 오나요 못 오나요? 옵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관계대명사 that 앞에는 전치사가 못 옵니다. 못 오는 게 맞아요? 못 오는 게 맞는데 오는 것처럼 보이는 애가 한 명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죠? in that입니다. in that은요. in that 자체가 하나의 뭐 속사예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뭐가 나오냐면 주어 동사가 나와요. 뜻이 뭐죠 얘들아? 주어가 동사라는 점에서 그렇죠. 주어가 동사라는 점에서 라는 뜻이 되죠. 주어가 동사라는 점에서 라는 하나의 그냥 뭐 속사예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 in이 붙은 게 아니라 in that 자체가 하나의 뭐라고요? 접속사라고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지금 이 표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반드시 암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3월달 모의고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 정도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으셔야 돼요. 봐봐요. which는 뭐라고요? 선행사가 사물이고 얘는 사람 사물이고 얘는 없다라는 거. which는 바로 앞에 콤마가 오고 못 오고 못 오고 얘는 전치사 오고 그 다음 못 오고 온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길 봤는데 뭐라고 돼 있죠? 콤마 some of which를 쓸 건지 콤마 some of what을 쓸 건지 물어봤죠. 여러분 내 얘기 잘 들어봐요. 만약에 some of가 없다고 합시다. 예? some of가 없다고 합시다. 그럼 답은 which예요, what이에요? 시작. which죠. 왜냐면 what은 바로 앞에 뭐가 못 지키니까. 콤마가 못 지키니까. 알았죠? 이제 앞에 뭐가 붙어도 마찬가지예요. 알았어요? 뭐가 붙어도 some of가 붙든 부정대명사 of가 앞에 붙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알았죠? 따라서 콤마 some of what이란 말 자체가 아예 없어요. 알았어요? 그럼 뭐가 맞아요? 콤마 some of which가 맞아요. 자, 물어볼게요. 콤마 some of that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따라서 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which가 됩니다. 됐죠? 자, C번 갑니다. C번 보니까 was를 쓸 건지 were를 쓸 건지 물어봤죠. 여러분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was를 쓴다라는 건, 그리고 were를 쓴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앞에 나온 주어가 뭐라는 거예요? 얘는 단수라는 거고 얘는 주어가 뭐라는 거예요? 복수라는 거죠. 이거 쉬운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는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was나 were의 공통점이 뭐다? 무슨 동사라는 거예요? 비동사라는 거예요. 비동사.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비동사에 밑줄이 쳐져 있으면 결국 뭐를 의심하라는 얘기예요? 수의 일치를 의심하라는 얘기예요. 비동사에 밑줄이 쳐져 있으면 뭐를 의심해라? 수의 일치. 그래서 만약에 was에 밑줄이 쳐져 있으면 기본적으로 뭐가 아닐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were가 아닐까 생각해 보셔야 되고 were에 밑줄이 쳐져 있으면 혹시 was가 아닐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is에 밑줄이 있으면 뭐가 아닐까? 시작. are가 아닐까 생각해 보셔야 되고 are에 밑줄이 있으면 is가 아닐까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요. 알았죠? 하나 더 있어요. 무슨 동사 얘들아? 현재형 동사. 현재형 동사의 밑줄이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그럼 뭐가 아닐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수의 일치. 그러니까 혹시 has에 밑쳐 있으면 뭐가 아닐까? 시작. have? do가 아닐까 생각해 보셔야 되고 does에 밑쳐 있으면 뭐가 아닐까? 시작. do가 아닐까 생각해 보셔야 되고 means에 밑줄 쳐져 있으면 혹시 뭐가 아닐까? 그냥 mean이 아닐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have에 밑쳐 있으면 has가 아닐까, do에 밑쳐 있으면 does가 아닐까, mean에 밑쳐 있으면 means가 아닐까를 제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수능 문법에 있어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바로 지금 나온 뭐예요? 수의 일치입니다. 가장 많이 나와요. 수의 일치 중에서도 주어와 뭐의 일치, 동사의 일치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제가 빨간색 친 것들은 다 주어가 뭐일 때 쓰는 거예요? 단수일 때 쓰는 거고 그 반대쪽은 주어가 뭐일 때 쓰는 거예요? 복수일 때 쓰는 겁니다. 알았죠? 따라서 현재 비동사나 무슨 동사? 현재형 동사. 다시 뭐라고요? 비동사나 현재형 동사의 밑줄이 쳐져 있으면 뭐를 의심해라? 수의 일치를 의심해라 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도 보세요. 여길 봤을 때 지금 was가 될 건지 were가 될 건지를 결정하는 걸 앞에 봅시다. 앞에 보니까 여러분 어디서부터 우리가 주어라고 판단하셔야 되냐면 앞에 이거 보여요 안 보여요? 땡땡. 땡땡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이게 뭐라 그래? 세미콜론이라 그러죠? 이게 있잖아요. 그럼 문장이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게 있으면 이제부터 문장이 새로 시작되는 거라고요. 이해하셨죠? 그럼 뒤에 보시면 The old buildings were mountainside farm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5분을 동그라미 해보세요. 5분 동그라미 했죠. 여러분 5분은 앞에 게 주어요? 뒤에 게 주어요? 시작. 앞에 게 주어요. 5분은 앞에 게 주어라고요. 알았어요? 그럼 뭐가 주어요? buildings가 주어입니다. 알았죠? 그럼 buildings가 주어니까 답은 was가 되나요? were가 되나요? 시작. were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답은 그래서 몇 번 되는 거예요? 2번. 제가 정리할게요. 여기다가 21번입니다. 21번의 A번은 뭘 물어보는 문제라고요? 병렬 구조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21번의 B번은 뭘 물어보죠? 관계대명사를 물어본 문제죠. C번은 뭘 물어보는 문제죠? 수의 일치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수의 일치 중에서도 뭐와 뭐의 일치를 물어봤다? 주어와 뭐의 일치, 동사의 일치를 물어본 문제다 라는 겁니다. 적어주세요. 됐나요? 넘어갑시다. 22번 갑니다. 자, 22번 1번에 별표합니다. 이니치 상당히 중요해요. 자, 보세요. 이니치는 전치사 플러스 위치입니다. 그쵸? 그럼 지금 전치사 플러스 위치에 뭐가 있어요? 밑줄이 쳐져 있는 거예요. 뭐가 아닐까 물어보는 문제예요. 여러분, 전치사 플러스 위치에 밑줄이 쳐져 있다고요. 그러면 뭐가 아닐까 떠올려 봐야 돼요. was에 밑줄 쳐 있으면 방금 배웠죠. 뭐가 아닐까? were가 아닐까 생각해 보라 그랬죠. 전치사 플러스 위치에 밑줄 있으면 뭐가 아닐까 생각해 볼까요? 그냥 위치가 아닐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알았어요? 전치사 플러스 위치에 밑쳐 있으면 그냥 위치가 아닐까 생각해 보시고 거꾸로 위치에 밑쳐 있으면 혹시 전치사 플러스 위치가 아닐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법 공부를 조금만 한 친구라면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전치사 플러스 위치가 뭐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시작. 관계? 그렇죠. 부사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전치사 플러스 위치는 관계 부사예요. 즉 관계 대명사 위치에 밑줄 쳐져 있다면
관계 대명사 위치에 밑줄 쳐져 있다면 제일 먼저 뭐가 아닐까? 관계 부사가 아닐까 생각해 보시고 관계 부사, 즉 전치사 플러스 위치에 밑쳐 있으면 관계 대명사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관계 부사와 관계 대명사의 가장 결정적 차이점은 뒤에 문장의 구조라고 배웠죠? 자, 관계 부사는 뒤에 뭐가 와요, 얘들아? 완, 벽, 한 뭐가 와요? 문장이 오죠. 완벽한 문장이 오고 관계 대명사 다음에는 뭐가 온다고 배웠어요? 불, 완, 전, 한 문장이 온다고 배웠을 거예요. 그쵸? 이게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인데 자, 완벽한 문장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완벽한 문장만 알면 이제 불완전한 문장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완벽한 문장은 첫 번째 뭐가 있냐면 there is there가 있어요. there is there라 뜻이 뭐예요, 얘들아? 뭐뭐가 있다죠. 뭐뭐가 있다라고 하는 이 문장, there is there라는 문장이 시작이 되면 그 문장은 완벽하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BPP. 이런 걸 우리가 뭐동태 문장이라 그래요? 수동태. 수동태 문장은 완벽한 문장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주어를 쓰고 타동사를 쓰고 여러분 타동사를 썼다라는 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목적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알았어요? 주어, 타동사, 목적어. 그래서 목적어까지 있어야 완벽한 문장이고 주어 쓰고 이러면 자동사가 쓰여 있어요. 그러면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그럼 주어랑 자동사로 문장이 끝나면 문장이 완벽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합니다. 알았죠? 완벽한데 주로 잘 이렇게 안 쓰이고 뒤에 뭐가 나오죠? 전치사가 나오고 다시 뭐가 나와요? 목적어가 나오는 형태입니다. 이렇게가 완벽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개를 써주시는데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칠판을 보고 필기를 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뒤에 문장의 구조를 봤는데 전치사로 문장이 이렇게 끝났다. 그럼 문장이 완벽한 거예요?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전치사로 문장이 끝나면 문장이 완벽하지 않은 거고요.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는 당연히 뭐가 가능해요? 생략이 가능하죠. 알았죠? 이게 이렇게 없으면 완벽한 문장이죠. 하지만 전치사로 문장이 끝나면 완벽한 문장이 아닌 겁니다. 알았죠? 그럼 지금 여기에는 뭐에 밑줄이 쳐져 있죠? 인위치에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뒤에 뭘 기대하셔야 돼? there is there가 나온다든가 수동태 문장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3번의 형태가 나오면 인위치가 맞고요. 그게 아니면 답이 위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자, 볼까요? 뒤에 보니까 people 보여요? 주어라고 써보세요. share 보여요? 동사라고 써보세요. 됐죠? 뒤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each people share 하고 나오죠. a particular problem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럼 particular problem이 뭐예요? 목적어죠. 그래, 안 그래? 그럼 주어 쓰고 동사 쓰고 목적어 썼으니까 문장이 완벽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죠? 선생님, 그 뒤에 있는 R은 뭐예요? 여러분, 인위치에서 problem까지 가로 열고 닫아보세요. 인위치에서 problem까지 가로 열고 닫으시면 앞에 있는 groups,가 주어고 R가 동사인 거예요. 알았죠? 그건 이제 별개의 문장이고 인위치가 취하는 people share a particular problem의 문장이 완벽하죠? 그럼 인위치가 맞아요? 틀려요? 맞단 얘기예요. 위치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어요? 자, 이 하나만 더 정리합시다. 여기 다시 넘어가 보세요. 관계대명사 다음엔 불완전한 문장이 오죠?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건 equal 주어 또는 뭐가 없다? 목적어, 한국말로 씁시다. 주어 또는 뭐가 없는 거예요? 목적어 없답니다.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하는 건 주어 또는 목적어가 없는 걸 의미합니다. 알았죠? 주어 또는 목적어가 없다. 그게 불완전한 문장인 거예요. 됐죠? 이제 2번 문제가 없고요. 1번은 문제가 없고요. 자, 이제 2번 갑니다. 2번 보니까 during regularly scheduled meeting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regularly는요. 품사가 뭡니까? regularly가 품사가 뭐예요, 얘들아? 부사 아니에요? 부사? 그쵸? 왜냐면 뭐가 붙었으니까? ly가 붙었으니까. 그럼 여러분 부사에 밑줄이 쳐져 있어요. 그럼 뭐가 아닐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시작. 형용사가 아닐까 생각해 보셔야죠. 그렇잖아. 그럼 거꾸로 형용사에 밑줄 있으면 뭐가 아닐까? 시작. 부사가 아닐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여러분 형용사는 뭐 하죠? 형용사는 뭐예요? 명사를 뭐 해요? 수식하죠. 그리고 두 번째 뭐가 될 수 있어요? 보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보어가 되는 걸 자세히 배웁시다. 여러분 부사라고 하는 건 명사 수식해요? 못해요? 못하죠. 뭐를 수식합니까? 동사를 수식하고요. 형용사를 수식하고요. 그리고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 게 부사가 하는 일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보어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보호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형용사와 부사를 서로 구별할 수가 있을 거고 형용사를 쓸 건지 부사를 쓸 건지 물어보는 문제는 재작년 이전에 2번 연속 수능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에요. 얘네들은. 그러면 지금 여기에 regularly에 밑줄 쳐져 있으니까 혹시 뭐가 아닐까 생각해 보셔야 돼? regular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그럼 앞에 있는 듀링부터 봅시다. 여러분 듀링은 뭐 치사예요? 전치사입니다. 그쵸? 그럼 봐봐요. 전치사 다음에 품사를 딱 하나만 써야 한다면 우리는 뭘 써야 되죠? 명사를 써야 됩니다. 그쵸? 왜냐면 전치사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니까. 명사가 나와야 되니까. 그쵸? 그런데 전치사 다음에 명사는 무조건 고정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품사를 더 쓸 수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일단 고정이고 얘를 이제 꾸미는 품사가 필요하니까 여기에 오는 품사는 뭘까요? 형용사라는 거죠. 형용사. 이해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전치사 다음에 품사를 3개 쓸 수 있다고 합시다. 3개. 그러면 얘가 명사고요. 명사를 꾸미는 품사로 형용사가 왔고요. 형용사를 꾸미는 품사로 뭐가 필요할까? 시작? 부사가 오겠죠. 그리고 그 자리에 지금 뭐가 온 거죠, 얘들아? regularly가 온 거죠, 지금. 이해가 됐어요? 이게 뭐가 된 거예요? scheduled가 된 거고 이게 뭐가 된 거예요? 미팅이 된 거고요. 알았어요? 그럼 regularly는 맞다 틀리다? 맞다는 얘기죠.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선생님, 만약에요, scheduled가 없었으면 형용사가 될 뻔했네요. 네, 그렇죠. 만약에 scheduled가 없으면 regularly가 오히려 틀리죠. regular가 맞죠, 그럴 땐. 왜? 뒤에 뭐를 꾸며야 되니까? 미팅을 꾸며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이해했어요? 자, 3번 좀 이따 봅시다. 4번 갑니다, 4번. 4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원즈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여러분, 원즈에 미쳐 있으면 뭐가 아닐까 생각해 보셔야 되죠. 시작. to 깐다? 뭐예요? 원이 아닐까 생각해요. 원. 그쵸? 그러니까 앞에 나온 말이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자, 앞에 나온 말이 단수일 때 뭘 씁니까? 원. 복수일 때 뭘 쓰나요? 원즈를 쓰죠. 앞에 나온 말이 단수일 때 it을 쓰고요. 복수일 때 뭐를 쓰나요? them을 쓰죠. them을 쓴다든가 아니면 뭘 쓰죠? they를 쓰죠. them이나 they를 씁니다. 그쵸? 앞에 나온 말이 his나 her나 it를 쓰게 되면 우린 뭘 쓰죠? 이쪽에 they를 쓰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쵸? 앞에 나온 말이 뭐일 때? 대실 때. 단수일 땐 대실 쓰고 복수일 땐 뭐를 쓰죠? does를 쓰죠. 그리고 얘는 수능에 나왔던 부분이죠. 이 빨간색 밑줄 친 건 수능에 나왔던 부분이죠. 그쵸? 앞에 나온 말을 다시 받을 때 단수는 왼쪽, 복수는 오른쪽이죠. 따라서 원즈에 미쳐 있으면 뭐가 아닐까? 원이 아닐까. it에 미쳐 있으면 대여가 아닐까 또는 them이 아닐까 they가 아닐까 does에 미쳐 있으면 that이 아닐까 생각해보는 센스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양쪽이 서로. 써봐. 됐나요? 자, 그럼 여기도 보세요. 4번 보니까 they are not the only ones라고 돼 있죠. 그들은 유일한 존재는 아닙니다. 이거죠? 그럼 그들은 유일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ones가 받는 말은 누구죠? they죠. 그럼 they가 지금 당연히 복수죠. 복수니까 ones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they가 아니라 he였으면 he is not the only one이겠죠. 그럴 땐. 알았어요? 그럼 4번은 문제가 없네요. 5번 갑니다. 별표. 5번 별표. 자, 앞에 셀프-헬프 그룹스가 주어예요. 셀프-헬프 그룹스가 주어고요. have been formed가 동사입니다. 썼어요? 그럼 주어를 쓰고 동사를 썼어요. 그러면 주어가 하나일 때 동사도 몇 개죠? 하나예요. 그럼 주어 동사의 개수가 딱 맞죠? 나머지는 뭘 쓰죠? 시작. 준동사. 알았어요? 주어가 한 개일 때 동사 몇 개예요? 한 개. 나머지 뭐 써야 돼요? 준동사. 알았어요? 자, 준동사에 뭐가 있어요? 시작. 첫 번째 투부정사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동명사가 있고 세 번째 뭐가 있죠? 분사가 있어요. 그런데 준동사 중에서 어떤 것을 쓸 건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 준동사 자리인지만 챙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따라서 여기 보시면 지금 뭐가 주어다? 셀프-헬프 그룹스가 주어고 have been formed가 동사니까 그 뒤에 그냥 deal with가 나오면 틀릴 뻔했어요. to deal with 쓰니까 준동사죠? 그럼 맞단 말이에요.
알았죠? 따라서 답은 몇 번 되는 거예요? 3번. 그럼 다 보세요. 쉐어링이라는 뭐예요? ing에 밑줄쳐져 있죠? 현재 분사에 위치해 있으면 과거 분사가 아닐까 생각해보는 센스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쵸? 뭐가 아닐까 혹시? 시작. shared가 아닐까라고 생각해놓고 보니까 shared가 맞네요. 해석해보니까. 그쵸? 왜요? 지식과 정보는 오픈되어 있고 그리고 공유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 공유되어집니다. 이게 맞네요. 뭐 하기보다는 보호되고 컨트롤 되기보다는 이러니까. 알았죠? 답이 그래서 3번 정리하겠습니다. 22번입니다. 자, 22번에 1번은 뭘 물어본다고 얘들아?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를 서로 구별하는 겁니다.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를 구별하는 문제예요. 2번 뭘 물어본다고요? 형용사를 쓸 건지 아니면 뭐 쓸 건지 얘들아 부사를 쓸 건지 물어보는 문제다 라는 겁니다. 형용사에 미쳐있으면 뭐가 아닐까? 부사가 아닐까? 부사에 미쳐있으면 뭐가 아닐까? 형용사가 아닐까? 생각해보는 센스 필요하다 라는 거고요. 3번은 뭐죠? 분사의 형태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즉 ing를 쓸 건지 pp를 쓸 건지 pp를 쓸 건지 ing를 쓸 건지 물어보는 문제고, 자 4번은 뭐죠? 수의 일치입니다. 수의 일치죠? 수의 일치인데 뭐와 뭐의 일치예요 얘들아? 명사와 그 다음 뭐의 일치예요? 시작. 대명사의 일치죠. 명사와 대명사의 일치. 오케이. 마지막 5번째는 뭘 물어본다? 그 자리가 누구 자리인지, 동사 자리인지 아니면 누구 자리인지, 준동사 자리인지를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뿅 적어보시고. 됐죠? 이게 지금 1회에 나왔던 21번, 22번 문법을 정리한 겁니다. 알았죠? 1회 문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뿅.